연출하신 정지우 감독님과 최민식 씨, 박신혜, 류준열, 이한희, 박해준, 이수경, 조한철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정지우 감독님과 최민식 씨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신혜 씨, 류준열 씨, 이한희 씨, 네, 박해준 씨, 네, 이수경 씨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조한철 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정지우 감독님과 배우 7분께서 무대에 나오시니까 정말 꽉 차는 느낌이고 그 무게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침묵을 연출한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민식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침묵에서 임태산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일어나시면 뒤에 쭉쭉 일어나야 될 느낌인데, 예, 박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최희정 변호사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김동명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셨고요. 이한희 네. 씨. 그럼 두 걸음 앞으로 네, 침묵에서 유나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한철 씨는 내려가시겠어요. 예, 박해준 씨.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동성식 검사 역을 맡은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경 씨. 안녕하세요. 임미라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한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침묵에서 정승길 역을 맡은 조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셨습니다. 최민식 씨. 예. 우리 최민식 씨의 출연만으로도 이 작품을 볼 가치는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치가 지금 한껏 올라와 있는데요. 과찬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침묵 작품 출연을 결정하셨을 때부터 이 침묵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매력에 끌리셔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박신혜 씨, 우리 저 건너뛰고 이한희 씨, 건너뛰고. 또 건너뛰고 이수경 씨, 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후배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한다는 것이 너무 설렜고요. 정지우 감독하고는 해피엔드 때 만나서 벌써 한 18해가 지났더라고요. 마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냥 집 나간 동생 오래간만에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사고 치고 집 나간 동생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느낌. 우리 임승용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제작을 맡은 용필름 임승용 대표도 올드보이 때 같이 프로듀서와 배우로서 만났다가 오래간만에, 그래서 작품이 무엇인지보다는 이 양반들을 만나서 뭔가 또 모사를 한번 꾸며본다는 것이 되게 이렇게 설렜어요. 예.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처음을 함께했던 가족 같은 분들과 함께하는데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정지우 감독이 어떻게 변했나. 과연 어떻게 변하셨는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 씨와 류준열 씨 티저 예고편에서 보니까 정말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던데 침묵에서 우리 박신혜 씨의 새로운 모습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낯설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낯선 박신혜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류준열 씨는 어떻습니까? 전 작품 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만나실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한희 씨와 박해준 씨 그리고 조한철 씨, 이수경 씨 또한 침묵을 선택하신 이유가 참 궁금해요. 시나리오 처음 보고 어떠셨어요, 한희 씨?
저는 시나리오 볼 때 한 번에 후루룩 읽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관객들도 어떻게든 영상화되지만 대본이 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드라마가 강렬한 거죠. 네, 너무 강렬했고 그리고 정지우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드시면 어떻게 만드실까 이게 어떤 영화가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짜 큰 그게 아니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일단 또 최민 선배가 임태산 역할인데 그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한다는 것,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한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정말 훈훈합니다. 예. 그 뭐 시나리오의 쫀쫀함과 호기심, 궁금증이 우리 또 이한희 씨를 함께하게 만드셨고 어떻습니까? 우리 그 박해준 씨는 함께하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또 최민 선배님 또 현장에서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저렇게 재밌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엄함이라고는 없으시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후배들을 편하게 해주시죠. 예. 소문과 같았어요. 미담 제조기세요. 박혜준이가 무서웠어요. 앞에서 아양 좀 떨었습니다. 예. 역할이 잠시 후에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수경 씨 어떻습니까?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최민식 선배님 딸로 또 한번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좀 더 다정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역할 자체가 전작보다는 더 다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수경 씨도 시나리오 보고 한 번에 쭉 읽었나요? 네, 쭉 읽었습니다. 쭉 읽었다. 그렇다면 조한철 씨는 어떨까요? 시나리오 네. 한 번에 읽었죠. 네, 한 번에 읽었고요. 네, 뭐 작품 뭐 시나리오도 물론 좋았지만 네. 최민희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정주 감독님 하시는 작품이니까 뭐 제가 뭐 감히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당연히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한 이유와 소감만 들어봐도 이 영화 정말 함께 만들었구나, 끈끈하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우리 정지우 감독님은 해피엔드, 사랑니, 은교 4등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작품들에 녹이셨는데 이번 침묵이 그래서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화입니까? 연출자로서 침묵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하면 완벽한 성공을 하고 모두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큰 구멍들이 나 있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거를 다 가진 남자지만 큰 구멍이 있었던 임태산의 이야기. 자, 지금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표현해 내셨는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침묵, 그들의 관계, 캐릭터 영상 너무 지금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드라마가 느껴지는 캐릭터 영상을 모두 보고 오셨습니다. 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임태산과 사건을 둘러싼 캐릭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참 궁금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빨리 좀 여쭤볼게요. 최민식 씨. 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이 용의자로 용의자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심정일지 생각만 해도 저는 감이 안 서는데 어떠셨나요? 임태산을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셨는지 임태산을. 예.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정지우 감독도 네. 얘기했지만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 그러니까 다 잃을 위기에 많이
다 잃었죠. 다 잃었는데 오히려 잃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임태산이라는 인물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또 역설적으로 이제 살면서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소중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또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게 빨리 알아야 되는데 늦게 알게 되면은 참 낭패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네. 임태산이라는 인물인데 네. 사실 그 최근작들을 보면 다 강하고 남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엔 정말 뜨거운 감정 연기, 감성 연기로 돌아오셨거든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후배님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저는 그냥 이 배우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됐어요. 예, 진짜로. 예,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괜히 괜히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너무 그 호흡이 너무 좋았고 그 앙상블이 그래서 야, 참 그냥 거기에 나는 몸을 실었을 뿐이에요. 그냥 사실 연기에 있어서 호흡이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후배들이 나를 이끌어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같이 잘 어울렁도울렁 이렇게 잘 이게 물결을 타고 이게 항해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후배들의 표정도 참 밝은데요. 예. 자, 그러면 후배 1 박신혜 씨. 네.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 역할입니다. 네. 짧은 캐릭터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따뜻하지만 냉철하고 냉정한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작품이 우리 신혜 씨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감정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서도 이제 희정이의 그런 디테일하게 변해가는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희정이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솔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지우 감독님께서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고 이끌어내 주셔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새롭기도 했었고 굉장히 긴장의 나날들이었었는데 그 긴장을 끝에서는 조금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긴장을 조금 더 즐겨볼 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품 촬영하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얻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선배님께서 정말 이 현장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어요. 후배들을 원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네. 자, 오늘 참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은데요. 자, 여기에 또 류준열 씨. 네. 류준열 씨 참 놀라워요. 더킹에서는 조직의 2인자, 택시 운전사에서는 광주의 대학생을 연기했는데요. 침묵에서는 또 사건의 목격자이면서 유나의 광적인 팬으로 네.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또 다른 역할입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이 김동명이라는 캐릭터. 일단 이 작품 안에서 되게 그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고 이 키를 쥔 인물로서 있는 역할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작품 안에서 이 동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건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동명이라는 인물의 변화에 있어서 네네네. 또 어떻게 사건이 바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한희 씨, 임태산의 약혼녀 유나 역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인물이죠. 처음에 딱 보고 유나 좀 두렵진 않았나요? 이 역할?
처음에는 이제 최민식 선생님이 선배님. 우리 선배님은 갑자기 선생님 호칭이 선생님. 늘 저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가르침을 네. 아니, 선배님을 1대1로 상대 다 그렇게 하는 씬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첫 촬영할 때를 저는 제 생을 마감한 날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배우가 한없이 자유롭고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현장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뭘 해도 다 받는 투수, 이게 뭐죠? 공 잡는 포수. 뭘 던져도 다 받는 포수 같은 느낌이라고. 던지고, 예. 예. 제가 뭘 해도 너무 따뜻하게 다 감싸 주시니까 이건 제가 뭘 해도 되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우 감독님이 또 그 왁구를 또 정확하게 짜시고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자유함이 있고 구도를 네. 또 정확하게 짜주셨죠. 네. 예. 너무 네. 또 유나가 다재다능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가이드라인을 다 정확히 짜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너무 작품을 하는 내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놀이터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진짜 재밌게 매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축복 같은 현장이었어요. 정말. 와, 최민식 씨,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국민 포수 어떻습니까? 영화계 포수. 제가 뭐 야구를 할 것도 아니고 모든 공을 다 받아내는 네. 지금 포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좀 이한희 씨가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예 제가 원감생이시면 어떻게 이한희 씨하고 그 사랑하는 사이로 언제 한번 또 영화를 나와 보겠습니까?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잘해야죠 제가 예 제가 어떻게든지 알랑알랑 돼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다는 잘해야죠. 예, 잘 보여야죠. 선배님의 예. 포부를 또 보여주셨고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한희 씨는 놀이터를 가는 것처럼 너무 즐거웠다고 했는데 박해준 씨는 놀이터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직 역할입니다. 검사. 네. 용어도 생소할 수 있고 예. 어떠셨나요? 그래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작업하면서 제가 약간 어려운 단어에 약간 좀 울렁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NG도 많이 내고 그리고 저 현장 그 재판이란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우리 박해준 씨가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경 씨 살인 용의자, 유나의 살인 용의자라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인물이에요. 이 캐릭터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그 캐릭터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처음에 진짜 많이 고민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장 가서 한이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민식 선배님을 되게 의지하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빠랑 촬영하는 것처럼 마음 놓고 촬영장에서는 일부러 마음을 되게 가다듬고 촬영을 했어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서. 아빠의 힘이 컸군요. 네. 예. 거짓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훈훈했거든요. 예. 자, 우리 조한철 씨,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캐릭터 영상에 조한철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한철 씨가 나오는 순간 스포입니다. 엄청난 키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한철 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역할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그랬나요, 제가? 네. 엄청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역할 뭐 처음 이제 대본 받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해결을 못 하고 촬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충실한 그 임태산의 비서. 예, 역할인데 자칫 많이 봐오던 비서 혹은 뭐 보디가드 혹은 뭐 운전기사 이런
인물로 그칠 뻔했던 위기에서 정지우 감독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네, 그 촬영을 하루 하고 사실은 감독님과 독대를 하고 감독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고민하고 거기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영화에서 아마 그 역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사실 그 조한철 씨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밀스러운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침묵에서 또 어떤 키맨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캐릭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호기심이 생겨요. 감독님의 또 특징이자 장기가 각 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다 이해가 가게끔 그 짜여진 구도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중점을 두셨나요? 캐릭터 간의 구축.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의 형편이 있으니까요. 그 형편에 맞게 영화에 나올 수 있도록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 연출에 되게 중요한 임무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좋은 배우들이 정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거대로 뒤에서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참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얼마나 치밀하게 작품을 또 배역을 준비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그 현장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침묵에 빠져들다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자, 그래서 이 제작기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은 진짜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침묵 특별한 시간 토크. 첫 번째는 바로 침묵 18년의 시간입니다. 18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아까 사실 최민식 씨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정지우 감독님의 데뷔작 해피엔드 이후 최민식 씨와 침묵을 함께 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감독님 기분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지금 울컥하신 거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해피엔드 이후 우리 최민식 씨와의 18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건데 해피엔드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해피엔드 때의 최민식 선배님은 청년이었고, 청년. 예, 지금 침묵을 하실 때 최민식 선배님은 이제는 어른 같아요. 예, 어른이 되셨다. 예. 그리고 지금 해피엔드를 하시면은 훨씬 더 멋지게 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으로서 최고의 극찬을 지금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최민식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앞에 허연 보름달 같은 정 감독 얼굴이 이렇게 허옇고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허연 보름달 같은 정지우 감독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18년이 됐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정 감독도 그렇고 각자의 작품들을 그쵸? 네. 서로 이제 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그랬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그렇게 오랜 길다면 긴 세월인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되게 엊그제 만나서 이렇게 작업했던 사람 같은 그런 친숙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작업을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참 근데 정말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뭐하지만 참 많이 정말 깊어졌다. 사람도 깊어지고 연출도. 예, 작품도 깊어졌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되게 배우 입장에서는 이 확고한 어떤 연출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플랜 그리고 주제 의식 네. 어떤 이런 것들이 딱 서 있는 모습 그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본인의 그 색깔이 이렇게 보여줬을 때 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죠. 그쵸.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다 앞에 바위처럼 예,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든든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여튼 짠하기도 하고. 예. 어떤 그랬어요. 느낌인지 알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아마 그 해피엔드 때 그 좋았던 느낌이 다시 재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이렇게 흘렀던 거를 못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연출과 연기의 깊이는 상당히 깊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박해준 씨도요. 예. 영화 4등에 이어서 정지우 감독님과 함께 네. 다시 작업을 하신 건데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는 시나리오를 읽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맞습니까? 이거 좀 밝혀주시죠. 그게 뭐 4등 때 워낙에 같이 아쉬웠어요.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감독님이라 어떻게 그 제안이 왔을 때 너무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시나리오는 읽고 시나리오 읽고 결정하신 읽어보고 거군요. 예.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연락을 받고 시나리오 보고 너무 좋아서 어쨌든 또 다시 자유롭게 연기를 또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작업에 참여하게 됐죠. 예. 제작 보고회가 참 좋은 게 모든 게 밝혀지기 때문에 예, 시나리오를 읽고 결정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민식 선배님은 어떻습니까? 시나리오 읽고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정지우 감독 무조건 하겠다? 읽어야죠. 예. 아니, 우문이 근데 한답이죠. 예. 원작을 봤죠. 원작.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임승용 대표가 CD 한 장을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그랬더니 뭐 원작이다. 한번 보셔라. 예. 원작은 좀 허접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런 말 하면 안 원작도 돼요. 참 좋았지만 예, 원작, 예. 원작도 좋았지만 원작 예, 보통이었어요. 예, 보통. 근데 이거를 정지우 감독이 더 예를 들어서 그 다시 한번 다듬는다. 그 과정. 이거를 그러니까 윤색을 하고 각색을 그쵸? 하고 우리의 얘기로 끌고 들어온다. 그게 참 기대가 됐죠. 그렇죠. 예. 그 작품이 이제 예. 나올 때마다 더 이제 완성도가 예. 높아지는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정지우 감독님, 만약에 최민식 씨와 다음번에 또 작업을 한다면 어떤 장르로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고요. 감독님이요? 늘상 말씀하시지만 35금이라고 35세 이하는 보지 못하는 격정 멜로를 최민식 선배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5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30금으로 낮추죠. 30금으로. 30금. 30세면 봐도 됩니다. 30금.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낮춰보고요. 자, 그러면 18년간 다져온 그 케미와 신뢰, 믿음이 막 느껴지는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다음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특별한 시간. 그 두 번째는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극 중에 유나의 살해 용의자가 된 미라가 기억나지 않는 시간의 진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점점 혼란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이 영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박신혜 씨가 고개를 막 끄덕이고 계신데 신혜 씨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요. 네.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본인도 그 뒤에가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침묵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에도 네요? 나왔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지, 그렇다고 그 진실을 믿어도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굉장히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저 또한 범인이 누굴까 추리해가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정은 미라의 무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뭐랄까? 요소들. 네, 요소들. 네, 단서들. 그리고 네, 예. 단서들을 이제 어떻게 취해서 풀어 나갈지, 이런 그런 관전 포인트들을 굉장히 좀 보시면서 흥미로우시지 않을까. 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들도 보면서 계속 같이 따라가는 네. 감정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류준열 씨, 네네. 바로 침묵의 시간에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목격자 역할입니다. 네. 특히나 유나의 광적인 팬 맞습니까? 네네네. 광팬. 김동명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어요? 좀 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이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동명이만 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스폰가요? 네, 뭐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되게 순정한 마음을 담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유나의 순정을 믿었던 동명이의 순정.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박신혜 씨 왜 빵 터지신 거죠? 네, 아니 선배님께서 계속 이렇게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 느낌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던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네. 다시 그 현장으로 그 모니터 앞에 느낌이죠.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지금 있는 것 앉아서 같아요. 있는 느낌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아까 현장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봤는데 되게 네. 화기했을 것 같아요. 윤열 씨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아니,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남달랐어요. 와. 네. 이게 보고 있으면 웃겨요, 너무.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최민식 씨께서 류준열 씨를 짬뽕공 같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짬뽕공. 아, 짬뽕. 유연하다. 네, 그런 무슨 술 먹고 먹는 짬뽕. 그 짬뽕 이런 아니고 거죠. 짬뽕공. 아, 말랑말랑하죠. 유연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안하다 짬뽕공이라고.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유연성을 띈다는 거는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체되지 않고 어떤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캐릭터에 나름대로 릴렉스한 상태에서 젖어들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을 해낸다는 그것이 배우로서는 어쩔 땐 저도 되게 아 내가 준열이 나이 때 저렇게 유연했나 싶을 정도로.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굉장히 텐션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준열이를 보면은 예, 그런 유연한 그런 것들이 예, 술사라이. 고맙습니다, 선배님. 네,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침묵이 아닌 이렇게 따뜻한 시간들을 만드셨는데 사실 중요한 건 사건의 중심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여성 캐릭터 간의 케미입니다. 먼저 이 침묵의 시간 이 주인공 이수경 씨와 변호사 박신혜 씨 서로 피의자와 담당 변호사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됐거든요. 현장에서 두 분은 어땠나요? 수경 씨. 언니랑 첫 촬영 직전에 감독님이랑 언니랑 저랑 이제 미라랑 어떤 관계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고 그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해답을 찾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 언니랑 연기하기 전에 일단 언니랑 둘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좀 더 친밀한 시간도 됐던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언니랑 제일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언니가 되게 잘 챙겨줬습니다. 워낙 또 잘 챙겨주죠. 네네네. 예. 실제 또 좋았던 이 호흡이 영화의 케미로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두 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태산의 약혼녀와 딸 이한희 씨와 이수경 씨. 한희 씨, 사실 캐릭터상으로는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캐릭터인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역할이 그러니까. 네, 예. 농담이고요. 수경이는 진짜 너무 진짜 놀라운 배우더라고요. 진짜 감정 표현이. 네, 선배님이 또 준열이 저 나이 때 막 저도 좀 뭐 나이가 그렇게 나지 않지만 와 저렇게 연소한 나이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본능적으로 연기에 움직이는 배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진짜
또 수경 배우가 아니고 다른 배우랑 만났으면 완전히 다른 캐릭터와 완전히 다른 케미로 연기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경 배우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서로 고마움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신혜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같은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침묵의 시간을 쫓지만 이 배우분들끼리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침묵 특별한 시간 토크 그 세 번째 바로 침묵 현장의 24시간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한 침묵의 현장 24시간은 어땠을까요? 최민식 씨,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신혜 씨, 류준열 씨, 이한희 씨, 박해준 씨와는 처음 작업을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시간들은 어땠나요? 항상 뭐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지만 매번 그 이렇게 같이 또 만나지는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롭게 만나지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기대도 되고, 예, 과연 어떤 우리가 앙상블을 이뤄낼까, 저 친구는 어떨까, 뭐 이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물며 박신혜 씨, 이한희 씨, 솔직히 준열이나 뭐 혜준이는 그렇게 별로 안 궁금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캐릭터가 어떤지. 근데 이제 저기 한철이는 참 이번 영화를 계기로 해서 영어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영어 이름이요? 예, 에르난데스라고. 에르난데스요? 예, 저 영화 보시면 알지만 남미에서 온 배우 같아요. 아,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예, 굉장히 멋지십니다. 예. 아,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영화 예. 침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 그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또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이라. 네, 그리고 그 정말 이게 직업 배우다. 예, 이게 우리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후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뭔가 똑똑하게 연기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한다 뭐 그게 아니라 네. 그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참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정말 이게 괜히 제가 무슨 겸손 떠는 게 아니라 많은 자극이 되고 많이 배워요. 맞아요. 후배지만 많이 배우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작업들이 되게 좋은 작업이다라는 걸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서 그냥 원 마음대로 없이, 놀 수 예. 있게끔 먼저 그렇게 판을 다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시고 하시는 것이겠죠? 네. 그야말로 아까 정지우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진짜 어른이 되신 네, 정말 진짜 편을 그런 걸 원 없이 놀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많이 어른 중에 느껴요. 어른이시죠. 네.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이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높아지셨을 텐데 지금부터 영화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